작가는 왜 법철학 강의를 언급하며 죄와 벌이라는 대사를 넣었으며 작가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죄와 벌 내용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숲의 내용을 비교하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으로 나오는 법학도 라스콜리니코프는 다소 낯선 사상에 경도되어 있는 상태이죠. 그는 미래의 지극한 선을 위해 일부의 비범인에게는 약간의 희생 혹은 악이 용인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현재 시목이 겪고 있으며 작가가 우리에게도 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보이는데요. 저는 아마 끝까지 깨닫지 못할 겁니다. 시즌 1에서도 비슷한 내용을 다뤘던 내용 중 하나이죠. 자신이 비범인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당포를 운영하는 노파 알료나 이바노브나를 살해할 계획을 짜게 되고 그는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데요. 계획이 틀어져 그녀의 여동생 리자베타까지 살해한 뒤 집으로 돌아온 그는 경찰이 언제 자신을 덮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시달립니다. 훔친 돈과 물건을 어느 집 마당, 집 한 구석에 박혀있던 바위 밑에 숨겨버리죠. 하지만 불안감을 이기지 못해 범죄 현장을 스스로 찾아가거나 사건을 맡은 뽀르비에게 찾아가서 자신을 의심하고 있는지 떠보는 등의 행동을 한 것이죠. 이는 세곡 지구대 사건을 알아보기 위해 한 행동과 현재 시목이 자신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들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그들에게 떠보고 있는 것이라고 보이죠. 라스콜리니코프가 살고 있는 공간은 관처럼 비좁은 다락방이며 도시에는 싸구려 선술집, 알코올 중독자와 창녀들, 가난한 수공업자, 비정한 고리대금업자들이 가득하죠. 이러한 시대와 장소를 배경으로 라스콜리니코프는 자신의 범죄에 대한 정당성을 찾고 이를 실행하게 됩니다. 큰 사건에 모두가 동기를 가진 용의자가 될 것이며 또한 침묵을 원하는 자 모두가 공범이다. 죄와 벌의 저자가 전달하고 있는 내용이 비슷하다라고 생각이 들죠. 범죄를 저지른 이후에도 경찰의 의심을 받는 가운데에서 라스콜리니코프는 선을 행하는데요. 술에 취한 채 마차에 치여 임종을 맞이하게 된 마르멜라도프와 마주치고 이로 인해 어려움에 빠진 소냐와 그의 가족도 돕게 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고 미움을 받는 상황에도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 이창준 검사장, 그의 유언을 따르는 동재, 그리고 여진 역시 이런 이야기를 남기죠. 셋 다 같은 시절을 겪었어. 그때 지검에 같이 있었어. 박상무는 그런 사람을 후배 선배한테 다 배신자로 만든 거야. 현재 우태아가 보인 행동들과 말 때문에 관계에서 조금 멀어진 것으로 보이는 김사일, 혹은 시목을 걱정해주는 강원철 조은 역시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후 소냐의 순수한 영혼에 마음이 끌린 라스콜리니코프는 소냐에게 자신의 범죄 사실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그녀의 설득과 격려를 받으며 자수를 선택하죠. 이는 시목이 여진과의 이야기 후 여진을 믿었으며 경찰서를 믿었고 또한 경찰서에서 본 여진이 쓴 이 글귀를 보고 용산경찰서 강력 3팀을 믿는 계기가 되겠죠. 정민아 또한 그녀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대상에 해당될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비춰질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자신의 범죄 사실을 고백하는 사람이 생겨난다면 누구일까요? 또한 작가 도스토예프스키의 작품에는 돈에 대한 언급이 빈번하게 나옵니다. 주인공의 월급이 얼마며 이 물건은 얼마이며 방세가 얼마라는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보여주죠. 그렇다 보니 살인범이 누군가를 죽일 때 사용한 칼도 얼마짜리 칼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와 있습니다. 현재 돈에 관련된 것은 세곡 지구대, 우태아의 비트코인 이야기, 최빈 남편, 이현재가 박 변호사에게 거래하는 행동 등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통영 실종 사건도 금전이 걸려 있느냐? 비싼 신발만 남겨두고 간 것이 금전적인 요인일까요? 물론 비싼 신발이니 맞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는 아니라고 봅니다. 현재 뜬금없는 폭행과 마약이 계속 언급되고 있는 상황, 사건은 이에 속할 것이며 동재가 파고들었던 것 또한 단순히 최빛을 깎아내리려는 행동이 아닌 이러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 파고들었던 것으로 보이죠. 가령 생존자 한 명이 폭행을 당했던 아이였다? 혹은 재벌 2세로 나온 사람들은 마약을 하고 있었다? 그래서 자신이 아버지를 통해 변호사를 구했고 이 사건이 류검사를 통해 빠르게 넘어갔으며 정관예우로 졸속 처리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연결되겠죠. 둘 다일 확률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이고요. 또한 세곡 지구대 사건도 큰 압력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경찰들이 입 다물고 있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힘있는 사람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며 팀장, 정승표 과장도 찍소리하지 못할 힘이 있는 사람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8화에서 중점으로 보고 있는 박광우 사건도 금전적인 것이 엮여 있다는 것인데요. 과연 어떤 이야기일까요? 사건을 묻어주고 감추었던 최빛과 우태아, 즉 박광수 사건에 개입이 되어 있다는 것이며
금전적인 것 또한 받았으며 승진과 앞길을 보장받았다는 것이죠. 또한 도스토옙스키 그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자유에 대한 생각인데요. 현재 주요 내용은 검경협의회라는 자신들의 소속을 위한 이야기였지만 실상 들여다보면 검찰과 경찰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진흙탕 싸움이 되어버린 것으로 보이죠. 마지막으로 연결고리를 모두 연결해보며 추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이성재가 존재하며 과거 박광수 사건은 자살 사건이 아닌 살인 사건이었다. 이성재의 비밀을 알고 있는 박광수는 이현재에게 정보를 거래하려 했으며 이에 제거된 것으로 보이죠. 하나가 더 있었네. 그래서 또 하나가 있었네 라는 대사가 언급된 것이며 이현재와 비서 또한 만남이 있었고 아는 눈치였던 것도 연결이 되죠. 통영 사건과 남이현 사건 모두 류시영 검사가 도와주었으며 류 검사는 이성재 사람이라는 것인데, 자, 두 사건 모두 마약 사건이 포함되어 있는 사건이라 본다면 이성재는 마약 사건의 VIP로 연결이 되겠죠. 세곡지구대 사건 또한 뒷돈은 보여줬지만 그 이후 사건이 보여진 것이 아니라면 처음에는 따돌림과 괴롭힘이었지만 더 깊게는 마약 사건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상황이 되자 송경사를 제거한 것이겠죠. 자, 송경사 사건에도 비합리적인 상황에 모두가 입을 막을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 또한 이성재라는 것이고 현재 밝혀진 것보다 더 큰 사건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비합리적인 상황에도 묻어주는지에 대한 이유가 확실하게 생기죠. 이로써 모든 사건의 꼭지점이 연결되었다면 이현재는 왜 최빛과 두 사람의 관계를 물었을까? 라는 것에서 이현재 또한 박광수 사건에 대한 실마리를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오주선 변호사와의 거래를 통해 알아보려고 했던 둘의 관계라는 이야기도 연결이 되죠. 정보국장은 이것으로 오주순과 나중에 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렇다면 이 모든 사건을 깊게 알고 있는 동재가 갑작스럽게 납치되었다면 누구의 짓일까요? 서동재는 이 사건이 윗선들이 많이 얽혀 있으며 자신의 신분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걸 깨닫고 자작극을 벌인 것일 겁니다. 대한민국 검사가 실종됐다는데 가만히 있을까요? 자신이 수사했던 행적, 전화한 사람들이 당연히 수면 위로 올라오겠죠. 또한 이것이 사건화가 가능하며 시즌1에 심옥이 했던 것처럼 말이죠. 눈 감아주고 침묵하니까 부정을 저지르는 거라고요. 누구 하나만 제대로 부릅뜨고 지저대면 바꿀 수 있다고요. 동재가 이처럼 사건들에 깊게 파고들었기 때문에 우태하는 동재를 대검으로 들여오도록 회유하려 했던 것이겠죠. 심옥에게 고맙다고 문자를 한 이유와 대검에 가져다 쓸 검사가 널렸는데 한낱 지방검사를 곁에 두고 일을 시키며 황심옥한테 감시하라고 한 이유, 가까이 두되 언급은 되지 않도록 한 것도 검경협의회를 위한 것만이 아니란 것으로 설명이 되네요. 또한 죽이지 않고 넥타이를 보내며 기사를 올릴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 또한 가능하며 와이프가 언급한 바람에 대한 오해도 무언가 와이프가 숨기고 있는 태도, 아이들만 걱정하는 모습, 밖에서 한 행동을 살펴보라는 이야기, 그리고 유튜브에 나오는 아이디 또한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럼 심옥의 두통에 대해 이야기해보면 앞서 시즌1으로 다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 황심옥은 인지가 뛰어난 천재로 태어났지만 귀에 이명이 심한 부작용을 갖고 있었으며 그 병명은 뇌섬유 발달 장애라는 병을 갖고 자라죠. 심옥은 이 장애로 인해 뇌수술을 받게 되고 감정을 조절하는 부분을 제거하여 감정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이 되는데요. 죽을 거 알았잖아! 자, 이런 성격은 주위 사람들이 오해를 하거나 힘들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했는데요. 시즌1 영은수의 죽음 후 호칭을 곧바로 피의자로 바뀌며 냉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하지만 부검 참관 후 영은수의 죽음에 대한 충격과 스트레스로 인해 쓰러지고 말았었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귀여운 모습도 있었죠. 심옥의 두통이 갑작스럽게 찾아온 이유에 대해서는 앞으로 심옥이 감정을 느낄 수 있는 것에 대한 암시와 도리어 앞으로 일어날 커다란 사건의 암시일 것이겠죠. 그렇다면 OST 장면으로 이야기가 많은데요. 이 암시가 동재의 죽음일까요? 자, 비숲 작가님은 현재 김수왕뿐만 아니라 비밀의 숲 자체를 도스토옙스키 죄와 벌을 오마주한 것은 아니었을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며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까지 부탁드려요.